바삭바삭 혹은 쫀득쫀득 촉촉한 쿠키. 요즘에 많은 쿠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쿠키를 좋아하시나요? 디저트 매장에서 판매되는 쿠키들을 보면 식감과 재료들이 정말 다양한데요. 사람마다 좋아하는 쿠키 취향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더 다채로운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쿠키를 잘 만들려면 주재료인 버터의 성질도 제대로 사용해야 되고 각 재료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식감이 달라지기 때문에 재료 역할을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는 지금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잘 따라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쿠키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까요? 우선 쿠키는 뭘 뜻하냐면 보통 밀가루, 설탕, 기름을 기본적으로 재료를 사용해서 작고 동그랗고 납작하게 구운 과자들을 말을 하는데요. 이런 쿠키의 기본 재료를 한번 살펴보면 밀가루, 그 다음에 유지, 그리고 설탕, 그리고 달걀. 보통 이 정도가 기본이 되고요. 거기에 팽창제나 향신료들이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미국식 쿠키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손으로 성형하는 그런 쿠키들이 있는데요. 동그랗게 다 소분해서 성형하고 굽고 그런 반죽들을 말을 합니다. 우선 이런 애들을 만들 때 중요한 부분은 저울을 사용해서 정확한 무게를 체크하시고 일정한 모양으로 성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븐에 들어갔을 때 같은 열을 받고 같은 양의 상태로 똑같이 구워져야지 바로 한 판을 그대로 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게 체크하고 모양 일정하게 하고 간격까지 일정하게 벌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메리칸 스타일 쿠키, 우리가 또 배우는 스노우볼 이런 것들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짤주머니에 담아서 짜는 반죽들이 있는데요. 가끔 이렇게 무늬가 있으면서 이렇게 U자거나 꼬불꼬불한 모양으로 짜져 있거나 동그랗게 짜져 있는 그런 쿠키들 보신 적 있으세요? 반죽을 원하는 깍지에 담아서 짤주머니에 넣어서 철판에 짜서 굽는 반죽들을 뜻합니다. 보통 이런 애들은 좀 수분이 많아서 짤 수 있는 반죽에 활용을 하면 좋은데 반죽의 수분이 적을수록 깍지 모양이 선명하게 나오면서 되게 깔끔한 모양의 쿠키들이 나오고요. 반죽 수분이 많을수록 약간 퍼지면서 모양이 흐트러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니 쿠키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조금 그런 퍼진 모양의 쿠키 생각이 나시죠? 그게 바로 수분이 많고 무른 버터를 사용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짜는 간격과 크기를 균일하게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크기나 간격이 다르면은 오븐에서 구웠을 때 구움 색이나 식감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를 꼭 아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쿠키로는 뭐 기페리나 로미아스 쿠키도 있고 요즘에는 뭐 트리 모양으로 할 때도 그렇고 다양하게 깍지를 사용해서 짜서 모양을 잡아주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또 많이 사용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얼려서 자르는 반죽이 있어요. 버터를 사용하다 보면 쿠키 반죽이 조금 무른 편일 수 있는데요. 반죽을 원하는 모양으로 성형해서 냉장고에서 차게 굳히고 굳고 나면 그때 칼로 커팅해서 굽는 반죽을 말하는데요. 보통은 쿠키가 수분이 좀 많거나 버터가 많아서 유지분이 좀 많을 때 물렁물렁하면 성형하기 어렵거든요. 그럴 때 한번 냉장고에서 잠깐 굳혀서 버터를 조금 고체 상태로 만들어 자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너무 단단할 때 자르려고 하시면 오히려 부서질 수 있으니까 제품에 따라 온도 조절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성형해서 자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대표적인 쿠키들이 우리 많이 만드는 사블레 쿠키가 있고요. 또 이런 사각 쿠키들도 다 거기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또 요즘에 쿠키박스 같은 거 판매하는 거 보면은 많이 들어있는 쿠키 중에 하나인데요. 반죽을 밀대로 얇게 밀어서 틀로 찢거나 잘라서 구운 것들을 말하는데요. 이런 애들은 보통 비교적 수분이 좀 적거나 적당한 수분이 있는 애들을 좀 뭉쳐지기 쉬운 애들을 밀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 도구 파는 곳에 가보시면 각 봉이 2mm, 3mm, 4mm 이렇게 다양한 사이즈가 나오는데 균일한 두께로 밀어서 같은 크기로 찢거나 잘라서 쿠키를 굽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찍어서 샌딩 쿠키, 요새 샌딩 쿠키 많이 판매하시는 거 아시죠? 샌딩하는 그런 쿠키들, 아니면 우리 아이싱 쿠키 같은 것도 하실 때 그렇게 얇게 모양을 찍어서 사용하는 쿠키들, 그럴 때 사용을 많이 합니다. 또 하나는 요즘에 사실 인스타그램 보다 보면은 얇게 틀에 펼쳐가지고 윗면을 싹 긁어내서 가나슈를 아주 얇게 샌딩한 그런 쿠키를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애들은 보통 굉장히 묽은 제형의 반죽을 판매하는 틀에다가 펼쳐주고 윗면을 싹 긁어내서 틀을 딱 드러내서 모양만 남아있을 때 그렇게 굽는 반죽들을 말을 해요. 사실 쉽게 생각하면 약간 다크와즈 같은 방식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고요. 근데 그 쿠키의 식감 같은 경우는 사실 쿠쿠다스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쿠쿠다스 아시죠? 그런 얇은 쿠키 샌딩하는 거. 그래서 이런 얇은 쿠키들은 사실 어떤 팬닝을 하거나 이렇게 일정하게 모양을 잡아주기 어렵기 때문에 몰드를 사용해서 일정한 크기로 단시간에 여러 개 성형할 때 사용을 많이 합니다.
보통 반죽에 수분이 굉장히 많아서 묽은제형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렇게 쿠쿠다스 같이 생긴 그런 쿠키들, 걔들을 랑그드 샤라 그래서 고양이의 혀라고 해서 얇은 쿠키가 샌드있는 그런 쿠키가 있어요. 그 제품이 요새 인기가 많아서 제가 이 이론도 좀 넣어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쿠키에서 재료의 역할과 특징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우리가 제품을 만들 때 이 재료의 주재료는 뭐야? 이거를 잘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쿠키의 주재료는 뭐죠? 바로 버터죠. 그래서 버터가 주재료인데 이런 유지가 우리 다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글루텐 형성을 방해해서 쇼트닝성을 발휘를 한다. 그쵸? 글루텐이 어떤 용수철 같은 구조를 만들어주는데 버터가 다 껴서 짧게 끊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쇼트닝성이라고 했죠. 그래서 바삭바삭하고 오히려 쉽게 부서지는 식감을 말합니다. 또 하나는 또 가소성을 이용해서 제품을 성형을 가능하게 해주는데요. 이거는 쉽게 생각해 보시면 가소성이 모양이 바뀌는 거잖아요. 형태가 쉽게 바뀌는 거. 그래서 반죽을 한 다음에 뭐 둥글리기를 한다거나 뭐 차블레 반죽을 내가 원하는 원통형으로 만들고서 뭐 굳힌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얇게 밀어서 찍는 쿠키도 형태가 얇게 바뀌니까 우리가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가소성이 바로 유지의 역할들이고요. 또 우리가 버터 종류에서 공부를 했겠지만 발효버터나 이런 좋은 향을 갖고 있는 버터들을 사용하면은 제품의 풍미가 굉장히 좋아진다는 거. 이 세 가지를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버터 향이 좀 늘어날수록 반죽은 좀 무른데 버터 향이 늘어날수록 유지의 향이 많아지니까 반죽 자체는 좀 물러져요. 수분도 있고. 근데 쇼트닝성이 강화돼서 반죽을 굽고 나면 오히려 바삭하고 부서지기 쉬운 식감이 돼요. 버터는 그리고 유지의 어떤 부드러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수분도 15%나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쿠키는 원래 수분이 없어도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쿠키 레시피를 보다 보면 버터와 설탕과 가루만 있어도 되는 레시피들이 굉장히 많아요. 따로 달걀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수분이 없어도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사실 저는 어떤 때는 크게 쿠키는 계란이 들어가는 쿠키와 안 들어가는 쿠키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밀가루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제가 재료학을 강조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에요. 그냥 다 재료학이에요. 그죠? 한번 읽어볼게요. 우선 밀가루는 제품의 형체를 형성하는 역할들을 해요. 보세요. 단백질은 글루텐을 형성해서 건물의 철골 구조 같은 역할을 해주고요. 전분은 호화돼서 그 안을 채워주는 시멘트 같은 역할을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밀가루를 사용하시면 쿠키가 딱 형태를 잡을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들을 해주고요. 또 통밀이나 호밀이나 아니면 회분 함량이 높은 그런 가루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풍미를 더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박력분, 중력분, 강력분에 따라서 단백질 함량이 다르니까 결국에는 쿠키 식감에 영향을 끼치고요. 글루텐을 조금 최소화해서 보통 쿠키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좀 너무 많이 젓지 않고 날가루만 없어지면 그만 이렇게 섞는 방식의 제법들을 많이 선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볍게 부서지고 바삭한 식감을 원할 때는 박력분 혹은 박력분과 함께 오히려 전분을 대체해서 기둥을 조금 빼주고 안을 채워주는 역할만 하는 걸 넣는 거죠. 그렇게 해서 레시피를 수정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오히려 또 촉촉하고 좀 묵직한 식감을 원할 때는 중력분이나 아니면 강력분까지 섞어서 조금 더 묵직하게 글루텐을 좀 잡아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가루량이 많이 늘어난다는 게 어떤 뜻일까요? 기둥이 많아지는 거죠. 글루텐이 많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가루량이 많아지면 오히려 딱딱한 쿠키가 되기 때문에 내가 단단한 쿠키가 아니라 좀 부드러운 쿠키를 원하실 때는 가루를 많이 늘리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또 당류를 한번 볼까요? 우리 설탕에서 배웠던 거 그대로 나와요. 한번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한번 읽어볼게요. 1번 우선 제품에 단맛 부여하죠. 그쵸? 그리고 쿠키도 반죽일 때는 흰색인데 굽고 나면 갈색으로 변하고 맛있는 향이 나는 거. 그게 바로 마이야르 반응이에요. 그리고 설탕이 가열되면 열과 수분에 의해서 설탕이 녹는다고 배웠죠. 그래서 우리가 쿠키의 퍼짐성을 촉진한다 이렇게 공부했는데 그래서 쿠키를 구우면 이렇게 퍼지면서 모양이 변하는 거. 그것도 설탕의 역할이고요. 또 풍미, 우리 많이 배웠던 머스코바도 설탕, 메이플 슈가 이런 것들. 그런 애들은 풍미를 조금 매력을 끌어서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쿠키 반죽들은 사실 수분이 없거나 제가 계란 안 들어가는 쿠키도 있다고 했잖아요. 수분이 없거나 적기 때문에 설탕이 그대로 반죽 안에 모두 녹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쿠키를 만들 때 설탕을 어떤 걸 선택해서 쓰시느냐에 따라서 사실 식감과 풍미가 많이 달라진다고 항상 설명을 해요. 수분이 적은 백설탕을 좀 사용할수록 오히려 바삭한 식감들이 나오고요. 수분감이 많은 흑설탕이나 좀 촉촉한